자, 안녕하세요. 단양중학교 영재학급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자, 9번째 시간. 근데 지금 지난주 거 이제 과제 올라온 거 봤더니 아직 과제 제출이 좀 덜 된 친구들이 있어요. 늦게라도 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게 확인이 가능한데, 어, 지금 상당수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거 과제 제출 안 한 사람들 있으면 괜찮으니까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같이 지난주 이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 뭐 사실 동의각이라든가 억각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평행선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평행선에서의 어떤 동의각 억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동의각 억각이라는 개념은 평행선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행이 아닐지라도 자, 이렇게 평행이 아닐지라도 동의각 억각의 개념은 언제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이 두 직선을 가로질러서 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자,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서로 동의각이라는 거야. 물론 이 동의각은 서로 같을 수 없겠죠. 지금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하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각의 크기하고 자, 요 각의 크기 이것도 동의각이야 사실은. 동의각이지만 얘 이 세모들끼리 서로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좀 딱 눈으로 봐도 이 세모들끼리는 같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의각이라든가 엇각의 개념은 반드시 이게 평행선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의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엇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엇각. 자, 엇각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엇각이라는 건 서로 엇갈리는 각을 얘기를 하죠. 엇갈리는 각.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지고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자, 엇각이라는 개념은 자, 이 각의 요 각하고 요 각 같은 경우는 서로 엇갈려 있는 각이에요. 알겠죠? 엇갈려 있는 거. 물론 자, 이 별표끼리도 사실 엇갈려 있긴 하지만 이 별표끼리도 엇갈려 있긴 하지만 얘들 둘을 엇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얘들 둘을 엇각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엇각은 요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 요것만 엇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엇각은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 안쪽에 있는 그 안쪽에 있으면서 엇갈려 있을 때를 엇각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 별표 있잖아. 이 별표는 직선의 바깥쪽에 있다고. 두 직선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직선 외부에 있는 거야. 바깥으로. 그런 거는 아무리 엇갈려 있어도 엇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엇각이라는 건 두 직선 사이에 있어야 돼. 두 직선 사이에서 엇갈려야 돼요. 이런 게 엇각이야. 그럼 이 엇각의 크기도 그걸 무조건 반드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같고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렇게 위치적으로 엇갈려 있으면 엇각이고 위치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으면 동의각이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이 두 직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 L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이 L과 M이라는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한다면 자 L과 M이 만약에 평행을 한다면
자, 평행을 한다면, 그럼 예를 들면 뭐 이거 정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평행을 한다면, 평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평행을 한다면, 여기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지나갔을 때, 자, 바로 이 각의 크기하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의, 요 각의 크기하고 요 각의 크기, 요 두 개의 각은 동의각이라고. 그런데 평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이 동의각 자체가 같아 버린다는 거지. 동의각 자체가 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각의 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는 거야. 알겠죠? L과 M이 평행일 때는, 자, L과 M이 평행일 때는, 자, 동의각은 서로 같습니다. 같은 위치의 각은 서로 같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억각은 서로 같다. 자, 이걸로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걸로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모든 직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직선은 평행하거나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물론 두 직선 자체가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어요. 자, 두 직선 자체가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자, 두 직선 자체가 완전히, 자, 두 직선 자체가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자, 아주 예외적인 거고, 이렇게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요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자, 이 만나는 지점을, 요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맞곡지각이라고 해요. 맞곡지각. 자, 이 만나는 지점을 맞곡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만나는 지점을 맞곡지각.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맞곡지각의 크기가 서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맞곡지각이라고 이렇게 마주보는 요 점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각을 맞곡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맞곡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요 두 직선이 만나면 맞곡지각이 두 쌍 나오게 된다고. 요렇게 마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여기랑 여기처럼 요렇게 마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맞곡지각이 두 쌍 나옵니다. 자, 맞곡지각이 두 쌍 나오는데 이 맞곡지각이 서로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A면 여기도 반드시 A여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B면 여기도 반드시 B여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의 크기가 180도라는 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만약에 C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이제 내각이라는 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거. 여기가 내부야, 내부. 여기가, 여기는 외부죠. 외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각으로 볼 수 있지만 요 반대쪽으로도 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반대쪽 각은 외부에 있는 각이고 요 안쪽에 있는 게 바로 내부에 있는 각이죠. 그럼 이 내부에 있는 각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냐면 내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내각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세 개가 있는 거죠. 자, 내각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세 내각의 합이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다 합치면 이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그 180도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여기에 평행선 하나 그렸죠. 이렇게 평행선 하나 그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고, 그죠? 왜 A가 됩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왜 A가 된다고 그랬어요? 엇각의 크기니까. 왜냐면 요 두 직선이 이 삼각형의 요 밑변 있잖아. 이 밑변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라고 볼 수가 있고, A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여기도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도 C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A잖아? 그럼 요 A, B, C를 다 더하면 이게 하나의 일직선이니까. 이 일직선은 우리가 180도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여기 예를 들면 오각형이 있다. 자, 그럼 이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게 이제 과제였는데 요게 아직 제출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오각형을 이렇게 쪼갠다고. 그럼 이렇게 쪼개버리면은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요? 세 개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삼각형 요 하나당 내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1, 여기를 A2, 여기를 A3라고 해봐요. 그럼 요 A1, A2, A3 다 합치면 180도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삼각형, 이거를 B1, 여기에 각의 크기를 B2, 여기를 B3라고 합시다. 그럼 B1, B2, B3의 합은 몇 도입니까? 180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각의 크기, 세 번째 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를 C1, 그 다음에 이쪽 각의 크기를 C2, 그 다음에 여기를 C3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C1, C2, C3의 가격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54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540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지오지브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오지브라. 이 지오지브라로 들어가서, 자, 지오지브라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 지오지브라로 들어가셔서, 자, 이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요겁니다. 자, 요 문제 지금 잘 보시고 여기서 이 가계 크기를 한번 구해 보세요. 가계 크기를 아시겠죠? 1번하고 2번을
풀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